반갑습니다. 페페 아판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이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동향 얘기들보다도 지금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 이 봄 코인 있죠. 그 봄 코인을 처음에 발행하고 프리세일을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받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이 작가가 만들었던 그림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누군가가 밀어주는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최단 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상승을 했던 것들은 거의 페페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 정도 속도는. 근데 좀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거 묻었네. 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음모론 채널에서 많이들 좀 다루고 있는 주제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는 세력들이 결국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가, 어떠한 문화들을 추구를 하는지까지도 제 조심스러운 예상까지도 좀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가격들보다도 다가올 트렌드를 좀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단은 바이낸스뿐만 아니고 OKX도 최근에 이 대표 계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통 다 밈입니다. 거래소들까지도 다 밈을 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거의 다 최근 영상들이 다 밈 관련된 것들만 다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OKX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거래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코인 대불장을 이렇게들 이제 밀고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체감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다크팜이라는 이 작가가 만들었던 봄코인이 굉장히 펌핑들을 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니까 좀 뭔가 좀 그런 좀 뭐 역십자가 맞나요, 이런 거? 역십자가 같은 것들도 있고 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들 표시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한테 간택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더더욱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뭐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악마의 숫자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대놓고 드러내는 건 아닌데 이 밈 그림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을 이제 표시들을 해놔요. 또 이런 거는 사실 이 다크팜이 서로 막 이제 트위터들 좋아요들 하고 해가지고 그렸던 관련 인물이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그 십자가 같은 곳에서 그 어나니머스의 밈 얼굴이 이렇게 거의 이건 신성 모독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거의 신처럼 나타내는 사람의 그 얼굴을 비트코인이 대체를 하고 있죠. 제우스 뭐 이렇게 크리스 하면서 역십자가 모습들도 나오고 되게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밀어주는 이 작가들을 밀어주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들의 간택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밈처럼 접근하기가 쉬워요. 가격 상승 때문에 밈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런 심볼들을 여러 가지들을 좀 이제 숨겨놓고서 오로지 그냥 가격에만 거의 마치 투기장터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바로 봄코인을 보고서 느꼈고, 만약에 제2의, 제3의, 제5의 아니면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덱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앙화 거래소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계속 전 모든 거래소들이 단합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건 더 이상 세력들이 가격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첫 출발은 레이디움 뭐 주피터 같은 덱스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 초기 접근 권한들을 얻으려면, 물론 이 북 오브 미미라는 건 프리세일을 통해서 처음에 가장 초창기에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덱스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세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었지만 덱스에서도 싸게 살 수가 있었다. 덱스에서 여기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과정 덱스 펌핑하고 CX 상장하고 선물 상장하고 이 과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투기의 장터가 되는 거죠.
어디서요? 밈코인에서만.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거래소들이 모두가 단합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거래소들이 상장피나 이런 것들 안 받고 상장하는 건 자유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만 상장하는 게 아니고 게이트, MXC, 쿠코인, 후오비, OKX, 바이낸스 그냥 모든 해외 거래소들이 다 같이 상장을 해버리면 굳이 한 곳에만 타겟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민코인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7월 달, 8월 달에는 다시 폭삭 가라앉아도 그냥 모든 거래소에서 다 같이 그 과정들을 진행을 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죠. 마치 NFT 불장태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특정 인물 그 오현민 그 인플루언서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NFT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다. 근데 그 스캠에 대한 인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욕이란 욕은 다 먹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심했던 게 아주키나 이런 BAYC 이렇게 블루칩 NFT들도 사실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최고점이 2, 3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천만 원씩 하니까. 근데도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가장 큰 역할들을 했던 게 유명인들이 BAYC 원숭이 NFT를 본인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놨거든요. 트위터에다가 지금 X로 바뀐. 그러니까 이게 이 메커니즘이 달라질 뿐이지 그냥 구조는 똑같다. 어떻게 보면 밈에서 거래소들이 다 같이 만약에 단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면 덱스 펌핑하고 CX 상장, 선물 상장 이 과정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2의 두 번째가 나오면 두 번째까지가 아니고 10번째, 20번째, 30번째 그냥 완전 미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지켜봐야 되기는 한데 그러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덱스에서 먼저 처음 시작을 찾아보겠죠. 처음에 덱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할 때는 이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바이낸스 어제 상장 빔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정말 쉬운 방법이죠. 이 과정이면 모두가 덱스를 먼저 찾을 거니까 솔페어 만들고 팬텀 원래 만들고 메타마스크 만들고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 이더리움은 아직은 아니에요. 솔라나 뭐 지가 만들어 가지고 이 덱스 우리 제2의 봄 코인 찾아보자. 이 과정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켜봐야 되는 게 제2의 본코인이 또 똑같이 이 과정들을 또 바이낸스까지 또 빠르게 상장하고 아니,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 5월부터 그 페페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이렇게 최단 기간에 만들었던 적은 없어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봉크도 마찬가지고 상장하는 속도랑 구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2, 3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친 묻지마 투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물론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순간적인 솔라나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가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거 하나만 그 솔라나 수요 만들려고 그렇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메인은 이더리움 장이니까 그거 되기 전에 예행 연습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덱스를 쓰게끔 만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좀 자극할 수 있는 게 덱스 출발을 해서 펌핑해서 CX 상장해서 펌핑해서 이 과정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그냥 텀은 좀 있어야겠죠. 텀은 좀 있어야겠는데 이게 좀 이제 좀 대박이겠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근데 그게 나온 건 없는데 만약에 그 과정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부터는 덱스에서만 먼저 놀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세력들은 더 이상 이제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들이 없어요. 이미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이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 그게 바로 디지털 지갑들을 쓰게끔 만든다.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더 이상
개미들의 돈을 뺏고 막 이런 것들 크게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뺏는다는 개념들보다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갈 거니까 연말에 그것들 또 뺏어 가야겠죠. 그거 뺏는 거는 관심이 있는데 뭐 개인 자산들을 뭐 더 이상 흡수해가지고 세력들이 차익 실현한다 이런 것들은 크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펌핑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들 만들어서 덱스장으로 오게끔 만든다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건 만약에 제2의 북이 나온 제2의 봄코인이 나온다면 제3의 봄코인이 나온다면 이 제2의 봄코인 제3의 봄코인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상장 속도를 똑같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 알트코인들이 더 이상 상장하지 않고 최근에 상장하는 대형 거래소들 중형 거래소들 제가 티어별로 나눠 드렸죠. 그 저희 또 이제 유튜브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티어별로 나눠 드린 게 여기 코리니 가이드, 민코인 가이드 있죠? 여기서 각 티어별로 이 거래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똑같이 상장들을 하면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신생 코인 찍어내고 올라가고 펌핑되고 죽고 신생 코인 찍어내고 올라가고 펌핑되고 죽고 당연히 메인 알트장 CX들은 관심들이 멀어질 겁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 그 메인이 되는 날들이 연말이 될 거거든요. 근본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됐잖아요. 메인 알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P2E가 됐든 게이밍이 됐든 어떤 뭐 레이어 뭐 2가 됐든 막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오래된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좀 재밌는 게 이 북 오브 밈 이 코인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게이트 IO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게이트 IO 세력들이 밀고 있는 거래소 같다고. 여기에 레버리지 장치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크로스 마진 같은 것들, 테더 같은 것들 이제 담보대출로 빌려줄 수도 있고. MXC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00억. 근데 여기는 워낙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인식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는 그런 거는 없기는 했어요. 어쨌든 거래량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 쿠코인, 바이비트, 바이낸스보다도 높아요. 바이낸스 위에 있구나. 바이낸스보다 높아 그 다음으로 높아요. 호흡이랑 바이비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시작인데 2차적인 것들이 또다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더 이상 가격들에 몰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다크팜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2차적인 것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마 아티스트들도 이런 좀 눈치들이 빠르니까 보통 이제 만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사회 돌아가는 것도 눈치들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풍자식으로들 그림에다가 녹여내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도 아마 이렇게 좀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들 그리지 않을까. 그게 밈이라면 돈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일단 수긍을 하는 거겠죠. 돈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이거 밈인데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신경 안 써요. 수익만 나면 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 저희도 이런 불장 사이클에서는 오직 그래도 잘 편승을 하는 거에만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렇게 만든다는 건데 저희가 뭐 트위터 달려가가지고 욕 써가지고 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밀어주는 데는 다 이유들이 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력들이겠죠. 그 세력들. 무언가 어젠다를 전달을 하고 전파를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크립토 시장으로 온 거고 완전 그냥 투기 시장을 만들 건데 그 투기 시장을 만들기 전에 세력들은 더 이상 돈을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에 관심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들을 쓰게끔 만들 거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덱스니까 덱스 쓰기 위해서 디지털 지갑들을 만들게 하는
그 과정들이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지켜는 보되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림들을 보니까 뭔가 단순하게 뭐 그런 것 단순한 의미로 그렸던 건 비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풀이랑은 좀 다르게 이 다크팜은 좀 뭔가 그림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미디어에서 이제 전파를 하는 그런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어주고 있는 세력들이 더 큰 목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 관점에서 저희는 잘 편승만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크팜이 지금 2차적인 프리세일을 진행 안 했어요. 본인 지갑에다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본인 지갑에다가 이거 다크팜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거 2차 프리세일인 줄 알고 이런 지갑에다가 또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기부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봄코인 때문에 2차 프리세일 이거 참여를 하는 건 줄 아시는데 이거 그거예요. 다 기부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얘네들 있죠. 팔로잉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거 다 짝퉁입니다. 짝퉁. 이런 것들 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짝퉁이죠. 팔로워랑 43명, 48명이죠. 이 기회를 타가지고 이거 프리세일 우리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짝퉁들이 글 쓰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차 프리세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좀 오해하기 쉽게 다급함이 또 이제 그러니까 아니 말을 좀 제대로 하던가 그쵸? 밑에 보니까 또 솔라나 지갑들을 걸어놨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사례는 맞는데 이거 모르시고 보내다가 잘못됩니다. 환불도 얘는 환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아티스트에게. 또 밑에가 뭐였더라? 그 블랙록이 있네 블랙록. 아마 뒤에 블랙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디움의 기반이 좀 이제 솔라나 페어도 있지만 USDC도 있죠. USDC 뒤에는 그 블랙록이 있죠. 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여기 지갑에다가 써놓은 것들 뭐 2차 프리세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보내시면 그냥 이 아티스트에게 기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부된 금액이 되게 많아요. 20억이 넘게 기부가 됐어요. 사람들 2차 프리세일인 줄 알고 그냥 후원한 거예요. 후원 진짜 후원일지 아니면 몰라가지고 보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트위터들 보실 때 댓글 같은 것들 이 짝퉁들이 그냥 날뛰거든요. 이 짝퉁들이 우리도 프리세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똑같은 프로필 사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좀 피싱 사이트랑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웹3가 되게 좀 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좀 처음 하실 때 그냥 모르실 수도 있어요. 피싱 사이트랑 지갑 연결하면 털리는 사이트들 제가 구분한 거 다다음 영상 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것들 만약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코인이 솔페어라든지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왔다? 공짜는 없어요. 그거 팔려고 연결하는 순간 지갑 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수합하지 않은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숨기기 버튼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것들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지켜봐야 될 건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거래소들에서는 다 같이 밀고 있으니까 2차적인 봄코인이 나올지, 봄코인이 어떻게 될지, 방향들이 어떻게 될지랑 그리고 그 이후에 제2의 봄코인, 제2의 봄코인이라고 한다면 신생 코인이면서 덱스에서 펌핑하면서 뭐 게이트나 이런 데 갑자기 상장들 해가지고 바이낸스까지 빠르게 상장하는 것들이 또다시 하나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덱스 불장 예행 연습들이 될 수가 있다. 이더리움 되기 전에. 그럼 당연히 초창기 덱스부터 찾겠죠. 솔라라 지갑들 들고. 근데 이거는 100%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일단 이 첫 번째 사례로
예상을 하는 거지.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조건 나온다 그건 없으니까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100%는 아닌데 굳이 나온다면 솔라나 계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